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년 5월 9일입니다. 목요일. 아, 제가 오전에 7시 반에서 한 9시 반 정도 사이에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는 안 가도 되게 됐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 계정에 제가 5월 1일부터인가 4월 30일부터인가 이때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 작년 8월 27일 박영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나서 우리가 거기 가서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박영수의 구속을 축하하는 쇼를 좀 했었잖아요. 그게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번에 경고가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동영상이나 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게 차단이 됐는데 오늘이 9일이니까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안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가이드를 다시 좀 봤더니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을 제가 안 받아서 제가 이메일을 안 들어가 봤거든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경고가 경고는 90일 동안 게시되는데 영상이나 컴퓨터에 글 쓰는 게 업로드가 안 된다고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영상은 뭐 이것저것 좀 준비는 해놓고 그 제재가 풀리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찍는 이 영상도 아마 제재가 풀리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5월 8일 10시 10분에 강덕수가 저를 고소한 건으로 항소심이 거의 1년 만에 열렸어요. 작년에 아마 이때쯤에 열리고 제가 이것을 항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선고가 1심 선고가 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한 7월인가 8월 달쯤에 국선 변호인을 또 그 법원에서 선정을 해줘서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씩씩대고 가서 이제 막 제 분한 마음을 얘기를 했죠. 근데 국선 변호인이 참 좋은 변호인이었어요. 국선 변호인들은 법원 그 서초동에 있는 그 법원회관인가 하여튼 그 건물에 몰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박 대통령을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들이 들어있는 제가 딱 올라가니까 그때 봤던 그 국선 변호인들의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심 때 국선 변호인도 거기 사무실에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국선 변호인을 제가 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작년에 만났던 뭐 어제 저를 변호해줬던 그 국선 변호인은 되게 친절하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줬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달았고 제가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겪어보니까 뭐 무조건 고소를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고 당한 저는 뭐 제가 홧김에 소리를 질렀지만은 당한 저는 결국은 그렇게 뭐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화가 나도 그런 말은 법에서 제재를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은 그게 벌금을 내고 저것들이 또 다른 제재를 할 수 있고 그 제가 그때도 뭐 강독수를 고소하겠다고 씩씩대고 몇 번 있었지만 안 했고 그 대구 뭐 달성에 있는 그 예편에도 고소를 하고 몇 번 준비를 해놨다가 결국은 하질 않았어요. 뭐 변호사도 하는 얘기가 억울하면 고소를 해라 이런데 또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처럼 그렇게 바로바로 고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제 항소심이 열렸는데 제가 판교에서 일을 하고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어요. 늦었는데 뭐 가서 보니까 사건 번호들을 보니까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돼 있더라고. 10시 10분에. 그러니 뭐 한 10시 20분쯤 도착했는데 늦었는데 저 말고도 뭐 간단한 재판대로 쭉 사람들이 와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뭐 주소 이름 이런 걸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이름 어떻게 됐냐고요. 뭐 이러면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판사 되게 신경질적이네.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하고 저가 왔는지를 확인해서 제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처음에 휠체어 타고 들어온 사람은 그 피고인석에 앉았고 저는 방청객석에 서서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휠체어 탄 남자가 뭐 좀 뭐 쓰러지고 뭐 뇌졸중 증세이고 기억력이 좀 안 좋다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판사가 뭐 바로 또 뭐 그런 묻고 하고 그 소리 한번 지르고 나서는 좀 또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 지각했다고 또 잔소리를 하길래 아침 일을 좀 하느라고 그랬다 했더니 뭐 또 저한테 소리 지르더라고요. 시간은 돼서 와야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아유 그냥 말할 필요도 없겠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였지만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끝냈어요. 진짜 나오면서 속으로 판사가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결국은 저도 피고인의 입장이라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이제 뭐 변호사는 뭐 반성을 하고 있고 그 의례적인 말 또 초범이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피고인 아니 원고한테 고소인한테 직접 대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젊은 그 당원들 2020년대 한근영 그 걔네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제가 걔네들이 한 짓에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 뭐 아침에도 제가 강덕수한테 전화를 하고 또 강덕수가 성명서에 올려놓은 그 뭐 시주당 위원회로 했던 사람들 다 연락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했었고, 굉장히 그 뭐 2시에 당사에서 회의할 때 한근영의 태도를 바라보면서도 참 기가 막혔고,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강민수가 변희재 방송에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막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고, 제가 그 마지막에 그 강민수가 변희재 방송에 나간 그 방송을 보면서 진짜 엉엉 울고 싶은 마음이었고, 울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좀 잘 해주셨어요. 그 젊은 친구들을 힐책하기 위한 그런 거였고, 그 유튜브 영상에 그렇게 띄워놨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잘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고인 뭐 그러고 이제 다 끝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무슨 의견이 있냐고 그러길래 제가 뭐 그 전날 늦게 이제 막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 글을 쓸 때는 뭐 이렇게 좀 기가 이렇게 막 동하고 딱 좀 이렇게 발동이 걸려야 하지, 이게 또 꼭 미리 시간 돼 갖고 이렇게 해놓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 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계속 이제 연휴고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도 이게 발동이 안 걸려서 그냥 뭐 월요일 6일, 5일 6일 연휴 때나 그때는 하자 이랬는데 또 6일 날도 또 뭐 돌아다니고 하면서 하지를 못했다가 7일 날 또 좀 밖에 나가서 일 좀 보고 들어와서 한 11시 뭐 이때쯤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법원에 가서 안 하면은 참 억울할 것 같고, 뭐 판사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쓰나마나 판사 아들이 뭐 이런 거는 뭐 부지기수인데 읽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제가 이거를 써서 알려야 되겠다. 강덕수가 또 하는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제가 법원에 낸 그 말을 보고 또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억울하고 강덕수의 이 못된 짓을 제가 법원에라도 알려야 되겠다,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러는데 이제 또 제가 판사한테 이런 내용을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이 5월 6일 날 그 뉴탐사에서 장시호가 자기 친구랑 통화한 그 내용, 2017년도에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런 너무나 기가 막힌 재판들을 보면서 제가 분노했고, 이 검사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조작질을 했고 사기꾼 같은 이런 짓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또 판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제가 고발하는 심적으로 이건 분명히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이제 이 변희재 건이지만은 뭐 변희재 건이라기보다 이 타블릿은 온 국민의 문제니까 5월 1일 날 한국사이버 포렌식 협회에서 2016년 10월 24일 JTBC가 검찰에 갖다 주고
방송을 하고 방송한 후에 검찰에 갖다 줬다는 이 타블릿 PC 안에서 L자 패턴, 이 타블릿 PC를 어떻게 열었나 하는 그 L자 패턴에 대한 그것이 2016년 10월 24일 날 나타난 걸로 했다는 그 확인서를 사이버 포렌식 협회에서 미디어워치한테 주었다, 확인해줬다, 이런 글을 뭐 오영국 씨를 통해서 제가 받았고, 오영국 씨의 글을 또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이 법원에 분명히 알리고 판사들이,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걸 꼭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글을 써서 판결 이 판사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에 7일 날 저녁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한테 내 의견서는 내가 써가지고 왔는데 좀 긴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길면은 30초 길면은 그 의견서는 내고 30초 이내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또 말을 또 시작하면 잘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컵에 질린 목소리, 이렇게 뭐 당당하고 발음도 또 정확하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어리버리하게 뭐 제가 이 말로서는 제대로 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글로 써왔다. 근데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집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참 마음도 많이 아팠고 이런 일도 많았었는데, 같이 하고 있다가 나가서는 이렇게 이제 당대표를 공격을 하고 당원들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련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판사님께서 이 법원에서 이 단순히 강덕수가 저를 고소한 이 사건 자체로만 이걸 보시기에는 참 이게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를 좀 살펴보시고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런 이제 식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왔더니 뭐 6월 5일 날 2시 10분에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보나마나 똑같죠. 뭐 벌금 50만 원을 때리지. 그리고 이제 국선 변호인은 양형의 이유로 항소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근데 저는 뭐 양형이라고도 뭐 1심이 내려졌으니까 양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이 자체를 제가 강덕수가 저를 고소할 수 있다는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항소를 하고, 이 강덕수 같은 이런 자들의 고소를 법원이 계속 받아주고 뭐 또 저 같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이라, 뭐 하여튼 제가 강덕수한테 말한 건 아니고 제가 띄워놓은 상황이니까 영상에 띄워놓고, 제가 그날 편집을 막 급하게 하면서 영상에 띄워놓고 멘트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모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 수많은 공격을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리지 않고 당한 저 같은 사람한테 벌금을 내리는 것은 이게 법이 공정하지 않다. 저는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죠. 물론 국선 변호인에 의하면 대부분에서도 이런 단어는 모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며칠 전에도 박지원이가 윤석열한테 개새끼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고발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더 심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수많은 그 지독한 말들은 이런 처벌도 안 내리고, 이런 전 선량한 국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다툼에 있어서 한 말을 가지고 뭐 벌금을 내린다는 것은 진짜 국가가 뭐 선량한 국민들 등쳐먹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저는 생각밖에 안 들고, 어쨌거나 뭐 태극기 들고 나와서 이런 참 억울한 상황에서 판사가 조금 더 이거야말로 정말 따뜻한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라고 한 이 글을 쓰는데, 뭐 흔히 글 앞에 쓰는 존경하는 이런 말은 저는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글을 쓰면서 끝까지 다 쓰고 나서도 앞에 안 썼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판사님이라고만 붙여줬어요. 존경이라는 말은 저는 절대로 붙이고 싶지 않고, 제가 또 알지도 못하는 판사인데, 뭐 어제 처음 보는 판사인데 제가 뭐 무슨 존경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하진 않고 판사님이라고는 제가 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뭐 이 글을 쓰면서도 뭐 이 법원에 내는 이 서류의 그 양식 그런 것도 제가 잘 모르고, 하여튼 제가 쓸 수 있는 대로만 썼습니다. 판사님, 항소심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가 이제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제가 잘 배웠고, 법원에서 한번 때리면 또 고소인이 고소를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잘 배웠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항소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네. 하지만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또 항소를 하는 이유는 강덕수 같은 나쁜 자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그 단어를 썼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가 아니라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앞뒤 좌우를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6년 모든 방송들이 엉터리, 거짓, 억지 방송을 하는 것을 듣고 보고 또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끔찍한 인권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집회에 참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용 등 삼성재판, 안종범,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정유라의 2대 학사 관련 건으로 최소원 및 2대 교수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우병우, 추병호, 최윤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톡할비 및 공천 개입, 새 비서관들의 국정원 톡할비, 새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톡할비, 원세훈 국정원장과 10명의 국정원 직원이 병합된 사건, 세월호 사건 당시 구조를 못했다고 기소된 11명, 세월호 독조위 사건 조사를 방해했다는 재판, 2018년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그 담당 재판관 김세용과 당시 민정수석 조국과 이들을 중개한 최강욱 등 이 3자가 청와대 주변에서 식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던 우정찬 기자를 조국 민정수석이 고소한 재판, 최서원이 타블렛 PC를 이용하여 국정농단을 했다는 2016년 10월 24일 JTBC 방송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손석희 등에게 고소를 당한 미디어워치 직원들의 재판, 임종훈 법원 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 14명의 법관들의 재판,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정경심, 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맞은 검사들의 재판 등등 지난날 적폐청산은 이름으로 장애된 재판들 거의 다 방청했고 좌파들의 재판을 보면서 검사와 판사들이 우와 자 성향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봤습니다. 그 수많은 판사, 검사들이 과연 부끄럽지 않은 양심과 법으로 심판을 하였는지는 담당자들은 분명 알 것이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미천한 국민이라도 지켜보았다는 사실은 분명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은진 정치인을 믿고 따랐습니다. 2017년 수많은 사람들이 가차였으나 서로의 이해 수준이나 추구하는 바가 달라 떨어져 나가고 또 불화로 떨어져 나가고 나가서는 이들이 도리어 조은진 당대표를 비난하고 비웃고 또 남은 당원들에게까지 조롱을 멈추지 않은 것은 남은 애국심의 당원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다 2022년 6월 24일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일이 어리석은 젊은 당원들의 황당한 일이 있었고 그들은 곧바로 우리 당과 당대표를 수년 동안 조롱하고 무시하고 엉터리 방송을 하였던 몇 군데 방송에 나가서 거짓을 퍼뜨리는 짓까지 하였는데 이에 편승해 당에서 나간 지 몇 년이 된 강덕수가 주제 넘은 짓을 하여 저는 강덕수가 자신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강덕수가 말한 그런 내용을 동의하였는지 확인을 하였고 강덕수의 거짓말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리석은 젊은 당원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한 짓이 호시탐탐 당대표와 당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 혈안이 된 예를 들어 강덕수 같은 놈에게 당을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된다는 훈계 차원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빌미를 준 사람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그 말을 화면에 띄워놓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어찌하든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미친듯이 소리 지르며 보낸 세월인데 같이 운동을 하며 같이 가슴 아파해왔던 동지였던 사람들한테 그 젊은 당원이나 특히 강덕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덕수에게 대놓고 쓰레기라고 소리친 것도 아니고 쓰레기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그것도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고 또 어리석은 젊은 당원들을 힐책하기 위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저에게 50만원 형을 내렸습니다. 비록 항소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변인들이 만류하였으나 저는 다시 한번 강덕수 같은 놈은 절대 법이 보호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피력합니다. 강덕수는 그보다 더 심한 말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오갈 데 없는 자를 조은진 대표가 은혜를 베풀어 자리를 주었으면 고마워해야 할 것이고, 직원을 줄여 하는 당의 사정을 이해하고 밖에서 나라를 위해 활동을 하면 될 것을 엉뚱하게 조은진 대표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개의 톡방과 페이스북에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끊임없이 당대표를 모함하고 당원들을 자극해왔던 정말 그 표현 이상의 인간입니다. 꿈에서도 또 현실에서도 조은진 대표를 죽이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덕수는 그보다 더 심한 말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강덕수가 행한 그러한 행위는 전혀 참조하지 않으시고 쓰레기 같은 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시겠다는 것에 저는 절대 수긍을 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라는데 어찌겠습니까? 뭐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마저 자신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우리들한테 진정한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상황인데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애국은 한낱 쓰레기 같은 짓이라는 것을 불법 탄핵 후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기 탄핵과 잘못된, 제가 오타가 좀 여러 개 있었네요. 그러나 이 사기 탄핵과 잘못된 엉터리 재판을 밝히는 것은 남은 애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5월 1일 한국사이버포렌식협회로부터 JTBC의 L자 패턴 조작에 대한 확인 공문을 미디어워치가 받았다는 것은 탄핵의 도화선이 된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의 JTBC 방송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밝혀졌고, 3월 6일 유탐사에 장시호 녹취 파일 단독 입수,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더러운 거래, 피해자의 불륜, 정은연습, 해고 공작은 일상이었다. 이 방송에서 보시면 검찰이 장시호를 이용하여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회장, 최수원에게 중형을 내리고 지금도 최수원이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특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문장을 좀 다듬질 않았네요. 피고인이 그 수많은 재판을 보면서 너무도 이해할 수 이것도 좀 제가 문장을 안 다듬었네요. 이해할 수 없었고, 없었고 해야 되는데 없고 이렇게 했나요? 너무도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하였던 의문들이 이제 확실하게 풀렸습니다. 더러운 대한민국의 특검과 검찰. 제가 윤석열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빨리 좀 끝내 이 편지를 좀 그래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말까지는 이름까지는 제가 넣진 않았습니다. 판사님도 검사님도 꼭 5월 6일에 유튜버 뉴탐사의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님과 검사님이 어떤 정치 성향인지 어떤 양심인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이런 짓을 법원이 하였고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애쓰신 국선 변호인께 감사드립니다. 피고인 이진아. 날짜 이렇게 썼습니다. 결코 제 편지에서 판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판사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거는 없겠죠. 네. 하여튼 판사가 제가 어제 내면서 판사가 뭐 읽어보긴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은 어딘가는 기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제가 Gmail 제 이메일에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게 풀리는 건지 일주일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풀리는 대로 이것을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9일입니다. 오늘 10시에 박영수, 양재식이가 그 50억 뇌물건으로 재판을 받는 게 있다고 해서 사실 제가 요즘에는 이걸 챙기질 않는데 저보다 또 열심히 챙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내준 정보에 의하면 오늘 10시에 재판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재판에 나가볼까 생각을 합니다. 10시에 이중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고소한 재판에 선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6월 13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같은 10시라 뭐 이 선고에 먼저 들어가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은 했는데 마침 연기됐다고 하니까 10시에 박영수의 그 50억 뇌물 사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있을 수는 없고 거기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볼일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박영수의 재판 상황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